남성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났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남성은 조사하는 내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되는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고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겁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사망 가족분께서 직접 너무 억울하다고 제보를 해주신 사건이에요. 자, 일단 먼저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의 시작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제보자인 남성은 지난해 1월 8일에 지인을 통해서 한 30대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보자와 지인, 이 30대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여성까지 모두 4명이서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이어서 한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해당 30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행이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일행들은 다 같이 아침 먹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성만은 빨리 가야겠다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끝났던 겁니다. 자, 그날 만남을 끝으로 헤어진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딱 날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과 헤어진 후 이 남성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틀 뒤에 문자가 딱 왔는데 그 문구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너무 머리가 하얘진 거죠. 무슨 일이지? 도저히 난 누구를 강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경찰서에 와서 이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경찰에게 당신 고소당했다, 강간죄로 고소당했다 이렇게 문자가 온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또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런데 그 고소한 여성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에게 어떤 한 남성이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내용이 뭐냐? 그 여성의 남편이라면서 그러니까 유부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는 여성이 유부녀인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고 그냥 이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여기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게 그냥 부모님이 출장 가서 집도 벼서 놀러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 이제 남편에게 외박을 하다 이제 들통이 났고 그리고 이 남편에게 나 어떤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남편이 이 남성에게 이제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얘기 다 들었고 이제 나와 아내가 받은 피해, 고통 전부 당신에게 되돌려주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소를 당한 남성은 저희한테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남성분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고 심지어 또 그 여성의 남편이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너 두고 봐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성이 말이죠. 자신이 이제 결혼을 했던 유부녀라는 그 사실을 감춘 것 이외에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름조차 가짜였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가 유부녀인 걸 속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언니의 이름으로 이름도 가명으로 대신해서 나와서 저는 그 친구 이제 사건 끝날 때까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소를 당해서 이제 본명을 알게 된 거고 본명을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친언니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죠.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다음에 양쪽의 주장만 듣고 보면 사실 일반적인 어떤 성범죄 사건과 거의 유사해요. 뭐냐면 남자는 성관계 합의해서 있었다라는 거고 여성은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거절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성관계를 지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만 결론적인 주장만 놓고 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주장과 주장이 맞붙은 상황인데 네.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면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첫 번째가 CCTV입니다. 그렇죠. CCTV 상으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거하고 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둘이 있었던 게 아니죠. 지인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성관계할 당시에는 둘이 있었을지 몰라도 함께 술을 먹고 모텔에 함께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단 다른 모텔 객실에서 저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이때 두 사람이 신체 접촉도 하고 이 남성이 앉아 있는데 이 남성 허벅지 쪽에 여성이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야. 그 다음에 허벅지를 베고 있다가 여성 스스로 자신의 가방을 들고 다른 방으로 남성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거의 보이지 않죠. 남성은 뭐라고 주장했냐?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고 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이 여성과 또 다르게. 그래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엔 이거는 검찰로 넘어갈 사건 아니다. 혐의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여성 쪽에서는 검찰에 이제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까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 남성 이제 제보자가 거짓말 탐지 조사까지 했는데 전부 다 진실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남편에게 이 여성이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 성폭행 당해서 이렇게 한 거다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제보자분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단 주변의 시선도 걱정이 됐던 데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집중하기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무고한 자신을 고소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고 전 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본인의 입장을 이 여성이 피력을 하다가 재판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강압적으로 한 게 확실히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 맺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뭔가 스스로 찝찝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판사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확실치 않은 근거로 제대로 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사람을 고소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약간 좀 훈계를 했네요. 그 여성은 자기가 이제 무고한 게 아니다라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간중간에 기억 중에 저항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기억이 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상황 자체가 그게 정말로 거절을 했던 건지에 관해서 본인이 명백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부에서 오죽했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아니 이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확신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도 아니면서 그냥 고소를 했다는 건 그게 고의다 다른 게 고의가 아니라 왜?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처벌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니까 이 여성이 한다는 얘기가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이 여성분은 항소를 했어요. 2심에서 네. 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뭐 재판부 판단까지 본다면 여성이 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가능성만 높다고 하는 이유는 판결이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 예. 일단 1심 재판부에서 얘기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 피고인의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CCTV.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지금 이 피해자인 제보자의 얘기까지 다 종합을 해본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남성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니까 당신 유죄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성 구속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성범죄 유죄 나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무고라면 그걸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사람이. 그럼요. 그럼 그 사람 인생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